예산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그 예산을 쓰시다가 목간 전용이라고 해서 사업진행비 내에서 항목 5가지, 6가지 있으신 거에서 변경되실 때는 대표자만 승인만 받으시고 그 예산 전용 신청서를 구비해 두시면 되고요. 강사료에서 사업진행비를 변경하셨을 경우에는 저희 센터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 변경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줄친 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하면은, 예산 변경 요청해 보면 사전 승인 대상임에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간 전용, 예산 전용을 그래서 꼭 신청을 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보여도 뒤에 계신 거 안 보여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산 변경 요청 공문이에요. 보시면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센터장이 수신자가 되고, 제목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 변경 승인 신청. 그 앞에 그 모임명이 되겠죠. 사업명 하시고,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모임이 추진하고 있는 좋은 만들기 사업 예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 하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건데 그 안에서도 마을 한마당 축제 뭐 그런 식으로 있으실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리고 총 사업비는 보조금 받은 사업비시겠죠. 200만 원이시고, 변경 내역을 보시면 예산 과목을 강사료, 홍보비, 뭐 활동비, 사업진행비 그렇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 과목 그렇게 적으시고, 당초 예산은 홍보비는 0원이고 사업진행비는 150만 원을 편입을 하셨던 거예요. 저희 센터에 실행 계획서 제출하실 때. 근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진행비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홍보비가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홍보비 20만 원을 증액하시고 사업진행비에는 20만 원을 감액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홍보비에는 변경 예산에서 B에 보시면 20만 원이 늘고 사업진행비 20만 원을 빼면 1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계금액은 똑같이 150만 원이 돼야 되는 거고, 변경 산출 내역에 보면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왜 20만 원 늘리셨어요 하는 건지. 현수막 10만 원씩 2장해서 저희가 20만 원이 필요하고, 사업진행비 마을축제 식비가 원래는 5천 원씩 60명이었는데 20만 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5천 원씩 40명만 하겠다 해서 130만 원 쓰겠다, 이렇게 예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저희 센터에 보내주시면 저희 센터가 이 내용을 적합하게 예산 변경해서 사용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승인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십시오 하고 통보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걸 받으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변경된 예산 금액대로. 근데 만약에 사업진행비 내에서, 홍보비에서 사업진행비를 변경되는 게 아니고 사업진행비 내에서도 한 4-5가지 항목을 만드실 건데, 그 항목 중에서 변경하실 때는 이 내용 그대로 작성하시고, 담당자 밑에 보시면 모임명, 단체명 밑에 보시면 담당자, 홍길동, 검토자, 임의자, 대표, 나대표라고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만드셔서 보관하셔서 밑에 사인만 받으시면 돼요. 홍길동 사인, 검토자, 임의자 사인, 대표, 나대표 사인해서 이거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 변경해서 사용하였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검토자가 없으시면 검토자 이름을 빼고, 그리고 담당자하고 대표자만 만드셔서 보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산 변경 신청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행계획서, 애초에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계획서 있죠? 아마 이거를 보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걸 보시고 예산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거의 사업 진행하고 계신데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오셨잖아요. 사업 종료일은 보조사업비로 사업 일정에 따라 회계 마감일 11월 30일까지만 쓰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돈을 다 쓰시고 12월 14일까지 저희 센터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산 보고서하고 종합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고, 강사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는 강의를 오시면은 이제 강사료를 지급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강사료 청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따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료 청구서를 작성을 하셔서 강사 홍길동 밑에 서명을 받아주시면 되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분이 강의하신 분일까, 누가 와서 같이 강의를 들으셨는지에 대해서 하시고, 이 강사 지급 내역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제가 예시를 뒤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출 결의서가 있고요. 7월 22일 마을 활동가의 역할과 사명, 교육 강사 및 지급의 것 작성 방법이라고 넣어놨는데요. 지출 결의 번호는 통장에 인출된 날짜 있으시죠? 그대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 번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10건이 있으면 1번부터 10번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 과목은 앞에 말씀하신 강사료, 홍보비, 사업진행비 그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저는 강사료라고 하는 예산 과목 강사료를 넣어주시고, 사업진행비가 있으시면 사업진행비를 넣으시면 되고요. 사용처는 홈플러스면 홈플러스, 무슨 마트면 무슨 마트, 영수증에 상호가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지출 금액은 영수증 한글하고 숫자를 같이 적으시는데 금 20만 원 정, 그리고 숫자를 20만 원 작성하시고, 지출일은 영수증에 찍힌 날짜, 통장에 찍힌 날짜가 되겠죠.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사업명은 여러분들 실행계획서 제출할 때 단체명, 사업명 제출하셨을 거예요. 그거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지출 방법은 계좌이체, 계좌이체 하셨으면 계좌이체, 현금 지출하신 거죠. 그리고 체크카드를 쓰시면 카드라고 쓰시면 되고, 재원은 보조금,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으시죠. 자부담이 있으신 통장이 있으시면 자부담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보조금이 있으신 데는 보조금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지출 내용은 건명은 마을 활동과 교육을 위해서 강사료 나가신 거고, 용도는 강사비, 홍길동, 구입물품 강사료 2시간 이렇게 해서 강사료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물건을 구매하시면 물건에 맞게끔 또 이렇게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강사료 청구서, 첨부자료 강사료 청구서가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명, 단체명, 사업명 제출해 주시면 되고, 강의는 7월 22일 2시부터 6시까지 2시간 했고, 강의 장소는 대회실 아니면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무슨 카페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강의 주제는 마을 활동가의 역할과 사명, 강사는 홍길동이고 소속 생년월일 간략한 이력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어느 날짜 2014년 7월 22일에 와서 강의를 했고, 강사 홍길동 서명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청구서를 넣어주시고, 첨부서류로 이력서, 통장 사본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까지 넣게 돼 있는데요. 이력서 같은 경우는 아까 예산 편성 기준표를 보셨지만 강사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강사, 고급 강사.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 사업 예산 편성 기준표에 보시면 강사료에서 고급 강사, 일반 강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이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선생님들 임의대로 판단을 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력서 보면은 그분 간략한 이력이 나와 있죠. 뭐 무슨 대학교 교수라든지, 아니면 어디 센터장 소속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강사 자격증이 있어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 등급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럼 1시간 이내일 땐 10만 원. 1시간 초과하셨으면 10만 원. 그래서 최대 2시간 하시면 20만 원까지 지급을 하실 수 있으신 거고, 일반 강사였을 때는 7만 원. 2시간 만약에 하셨으면 4만 원에서 11만 원, 최대 11만 원까지 지급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주민등록 등본을 왜 받냐? 지금 그 개인정보 활용법에서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강사료 같은 경우를 1년에 한 번 이분의 소득이 얼마나 있었는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법에 따라서 나와 있는 거고, 저희 센터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1년 동안에 이 사람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강사 수입이 있었는지를 그 사람도 신고를 하지만, 저희가 신고 안 하고 그 사람도 신고 안 하면 세무서에서는 세금 추징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 서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성명, 집 주소, 주민번호를 넣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류가 났을 경우 강사하고 연락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세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을 미리 받아 놓으시는 거고요. 통장 사본은 그 사람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 사본을 또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증빙 자료가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강사료 지급 내역은 이것도 세법에 따라가는 건데 25만 원이 지급할 때 월 기준이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월 기준이었습니다. 월 기준이었을 때 A라는 강사한테 홍길동이라는 강사한테 25만 원 이상 나갈 경우는 4.4%를 세금을 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발행받으려면 무조건 부가세가 발행되는 것처럼 이것도 강제로 정해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5만 원 넘으시면 소득세 4%, 주민세 4%를 0.4%를 떼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강사료 아예 없는 걸로 했지만 강사면 홍길동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사명 강의 주제를 하고 강의 일자는 7월 22일 2시간을 했으며 강사료는 20만 원이다. 그리고 25만 원 미만이니까 소득세, 주민세를 안 떼는 거죠. 근데 이 강사분이 만약에 30만 원이다. 30만 원일 경우에는 30만 원 곱하기 4%에서 소득세를 떼시고 주민세는 강사료 0.4%였으니까 30만 원 곱하기 0.4%에서 주민세. 총 그걸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강사한테 지급을 해주시고 그거 뺀 그 소득세, 주민세는 통장에 갖고 계셨다가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 상반기에는 세법 그 세무신고하는 것까지 안내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걸 작성 안 하시면 그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좀 같이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비도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8월 15일 마을 주민 화합 한바당 축제로 회의비 지급의 건 작성 방법입니다. 지출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통장 순서대로 번호가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산 과목은 회의비, 강사료가 아니고 회의비겠죠. 사업진행비에 넣으셨던 거나 아니면 활동비를 넣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진행비나 활동비로 되실 거고요. 사용처는 홈플러스. 그리고 지출금액은 금 3만 원정. 다갑이라든지 이렇게 쓰셨겠죠. 그리고 지출일은 8월 15일이고 사업명은 좋은 마을 만들기고 지출 방법은 카드 사용. 카드라고 적으시면 되고 재원은 보조금. 건명 지출 내용에 보시면 마을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 그리고 마을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 다가비를 위해서 썼다는 것이고 구입물품 음료 외 저희가 지출결에서 홈플러스 보면 물품 상기한 10가지면 10가지가 다 나오고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받으셔서 과자 3개, 음료수 3개 그렇게 해서 3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게끔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작성이 어려우시다 싶으시면 이 지출결의서의 내용에 무슨 물건을 샀는지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영수증이라도 작성을 해주셔서 같이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회의를 하시면 회의 참석자 명단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누가 와서 회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위해서 회의 참석자 명단은 작성일자 2014년 8월 15일 좋은 말 만들기 작성자는 이미자 그리고 회의 장소는 좋은 도서관 그 참석자 누구누구 왔는지 이름 다 적으시고 서명 받으시고 그리고 총 참석자 인원이 몇 명인지 체크를 하시고요. 회의록이 있으셔야 되겠죠. 회의하신 뭔가 내용이 있으셔서 모이셨을 거니까 그리고 회의명은 마을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 준비 그리고 일시는 2014년 8월 15일 참석자는 11명 장소는 좋은 도서관 안건은 마을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 준비 회의 이렇게 하시고 내용은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적었지만 축제 예산 구성안 설명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실 거고 그리고 각 부분 축제를 하시려면 누가 담당을 맡아서 해야 될지 그런 파트 맡으실 거고 축제 순서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축제는 어떤 내용을 구성을 넣을 건지 그런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비고에다가 회의 사진 논의하시고 있는 분 하셔서 그런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11월 30일까지 이제 돈을 쓰시고 12월 1일부터 이제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종합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정산 보고서는 이제 여러분 사업비를 1년 동안 쓰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건데요. 모임명, 단체명, 등골 마을이 있으실 거고 팔남동 마을환경 지킴이 그런 단체명을 적어주시고 사업명은 거기에 또 다른 사업명을 작성하셨고 사업비는 200만 원 보조금 받으신 사업비 통장에
1월 1일이라 받을 수 있는 돈 있으시죠? 2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적으시고요. 보조금 만약에 200만 원이면은 2003개. 그리고 자부담 없으시면 0원, 있으시면 뭐 100만 원, 103개 넣으시면 되고, 대표자는 각 모임에 있는 대표자 넣으시고 도장이나 서명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작성자는 회계 책임자 하셔서 이름 넣으시고 서명 넣으시고 연락처는 대표자나 회계 담당자, 연락 가능하신 분 연락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정산 보고서입니다. 정산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쓴 총괄표예요. 보시면 총 사업비가 있고 집행이 있고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집행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좀 앉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앞에 제가 좀 설명을 하나 생략한 게 있는데요. 단위 사업 결과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품위선은 생략이 되면서 중간중간 사업이 프로그램이 하나 끝나시면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는 건데요. 이렇게 많이 올렸네. 네. 네, 단위 사업 결과 보고서라고 있죠. 결과 보고서라고 해서 모임명, 단체명 적으시고 사업 기간은 뭐 2달이면 2달, 석 달이면 석 달에서 한 2-3가지 프로그램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8월 30일까지 그리고 단위 사업명은 뭐 마을 축제 준비 그리고 참여 인원은 대략 평균적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한 10명 정도 작성하시고 사업 목적은 뭐 주민 화합 한마당 뭐 그런 식으로 작성을 사업 진행 방식은 축제 진행 그렇게 간략하게 뭐 회의하셨다든지 그런 걸 작성해 주시고 기대 효과는 주민들 간의 화합 도모 뭐 얼굴 알리기 인사하기 뭐 그런 효과를 위해서 축제를 하였다. 그리고 활동 사진은 그 축제를 하나 하면서 회의라든지 축제까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몇 장씩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품위서를 생략하는 대신 우리가 이 전체적인 지출결의서를 왜 돈을 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끝나고 정산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간략하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돈 쓰신 거 총괄표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200만 원 받으셨고 자부담을 200만 원 받아서 총 4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고 애초에 제출했다. 근데 집행을 막상 해보니 보조금은 190만 원만 사용하였고 자부담도 150만 원에서 총 340만 원 썼고 집행 잔액은 집행 잔액 A-B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총 사업비 A에 있는 보조금 200만 원에서 집행액 B 보조금 190만 원 뺀 나머지 10만 원이 남았다. 그리고 자부담에 보시면 자부담 200만 원 쓰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보니 150만 원만 사용하였다. 그래서 50만 원이 남았고 총 6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사업비가 남았다라고 해주시고 보조금 이자 발생액은 중간중간에 하시면 이자가 들어오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자 발생액 2,000원 하시고 중간중간에 체크카드 쓰셨는데 그게 돈으로 현금으로 전환이 돼서 통장에 입금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 돈도 사용하지 마시고 잘 갖고 계셨다가 같이 표시하셔서 캐시백 얼마 해가지고 같이 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반납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업비 진행도 이게 총 금액이에요. 사용한 게. 아까는 위에 거 상위 거는 총 금액. 이제 돈을 얼마 받아서 얼마를 썼다라는 하나의 표였던 거면 구체적으로 예산 항목별로 어떻게 썼느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저희 실행계획서에 강사료 20만 원 쓰고 자부담 보조금은 20만 원, 자부담 20만 원 쓰고 홍보비에서 보조금 30만 원, 자부담 30만 원에서 60만 원 쓰기로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니까 강사료를 보조금에서 20만 원 쓰고
홍보비도 30만 원 썼다. 그리고 사업진행비로는 보조금 150, 자부담 150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40만 원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 과목별로 금액을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해서 총 금액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표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뒤에 이렇게 하나의 표가 한 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얼마 받았고 실질적으로 얼마를 쓰셨고 그 보조금 받은 것 중에서 예산 항목별로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썼다라는 거를 하나의 표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정산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세부 집행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통장 인출 순서대로 기재라고 되어 있고요. 통장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글로 작성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통장에 보면은 뭐 1월 1일 예산 과목 홍보비 내역은 현수막 금액은 5만 원. 지급처는 무슨 뭐 현수막 뭐 영수증에 지추결의서 있죠. 상호 거래처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추결의 번호는 통장 순서대로 나갈 거니까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0 쭉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출 방법은 카드면 카드, 현금이면 현금, 뭐 계좌이체면 계좌이체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장에 있는 거 그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그대로 한글로 또 다시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기 지출 방법은 체크카드, 계좌입금 등 방식, 체크카드, 계좌이체 뭐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부담도 똑같이 아까 위에 거는 보조금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는 자부담에 관련된 내용을 통장에 있는 거 그대로 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업 및 소요 경비 변경 내역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저희 예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신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주는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센터에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안 알려주시고 내부에서 결제받고 사용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 보내주셨거나 내부에 하셨던 것들도 여기다 다 써주시는 거죠. 예산 과목 홍보비, 세부 내용, 뭐 현수막 제작, 당초 예산은 0원이었는데 변경 예산 20만 원, 주요 변경 사항은 뭐 현수막 10만 원씩 두부, 뭐 아니면 무슨 활동을 위해서 현수막 제작, 뭐 그렇게 해주시면 승인 여부는 뭐 내부 승인 아니면은 센터 승인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 받았는지 여부를. 그래서 센터에 보낸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내부에서 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쭉 작성을 하시면 여기 정산 보고서에 그 집행액 아니고 총사업비에 보시면 이제 나타나겠죠. 어떻게 금액이 변경돼서 그렇게 쓰셨는지를. 실제 잔액에 보면 당초 계획하고 실제로 하셨던 거랑 이제 틀리실 거예요. 당초 계획은 저희한테 홍보비가 0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0만 원 쓰신 게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뒤에 표를 보면은 아 이렇게 예산이 변경돼서 사용을 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셔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 통장 사본 이거를 작성해서 또 그대로 통장을 복사하셔서 복사할 데가 없으시면 저희 센터 오셔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고 체크카드의 지출결의서는 체크카드의 경우는 지출결의서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고 세부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좌이체의 경우는 지출결의서, 이체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통장 사본이 들어가야 되고요. 기타 증빙서는 영수증, 견적서, 강사의 경우는 이력서, 강의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견적서 같은 경우는 인쇄비 같은 경우나 다른 거 이제 50만 원 이상 될 경우에는 견적서나 비교 견적서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업비를 적정하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격이 돼서 여기를 사용하였다라고 해서 견적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정산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종합보고서가 있습니다. 종합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사업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했다는 거를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거거든요. 보시면 추진 실적 종합보고서가 되어 있고요. 모임명, 사업명, 사업비, 제출자, 그리고 작성자 연락처 해가지고 앞에 정산보고서 쓰신 거랑 별반 차이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목만 틀리고 이거는 표지는 똑같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뒤에 내용 보시면 사업 추진 성과 우리가 사업명이 마을 축제였다. 그래서 마을 축제를 하기로 했고 마을 축제를 해서 주민 간에 인사하게 됐고 서로 간에 교류가 생겼다라든지
소음 방지 그런 걸 서로 싸우거나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 해소되었다라고 하시고 서술이나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 사업 결과 자체 평가는 잘된 점, 부진한 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발전 방안이라서 이것도 한두 줄 정도로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위에 작성한 것처럼 이걸 해봤더니 주민 간에 서로 인사도 하게 됐고 알게 됐고 아이들 간에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 그런 거 알려주시면 되고 부진한 점은 했는데 주민 간에 화합이 잘 안 돼서 축제를 하기가 어려웠다. 아니면 뭐 그런 거 내용을 간략하게 하시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뭐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들었다. 주민들 모으는 게 힘들었고 행사 장소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뭐 그런 거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좀 어려웠고 주민들 좀 그런 걸 해주시면 되고 향후 발전 방향은 이걸 이렇게 해봤더니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사진을 많이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사진을 넣으시고 밑에다가 사진 넣으시고 설명하셔서 이렇게 저희 보고서를 하나 써주시고 추지 성과물 같은 경우는 책자를 만드셨다든지 아니면은 신문을 만드셨다든지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쭉 하셔서 저희한테 한 부 정도 같이 제출을 해주셨으면 저희도 같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이 가능하고 성과물 사진도 성과물 사진 넣으시고 설명 넣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 보고서 하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이 끝났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포스트잇에 작성 거의 다 하셨나요? 궁금하신 거 혹시 작성하신 분 있으시면 저희 앞으로 좀 이렇게 쓰신 거 있으시면 예, 포스트잇에 작성해서 주시면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질문 다 써주셨나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자부담 질문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부담 사용 시 액수가 잘못되어 승인 후 취소하고 다시 승인한 경우 지출결의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건건히 다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2장을 작성을 해주시는데 뭐 오류 지출로 인하여 매출 취소하고 이제 적정하게 쓰신 지출결의서를 또 하나 2개를 작성하십니다. 하나는 오류 지출, 하나는 그 사업비에 맞게끔 돈을 쓴 내용을 작성을 하셔서 2장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부담 통장을 못 만드셨다는데 이게 혹시 어느 모임이신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부담 통장을 아예 안 쓰신 건가요? 아니시면 다른 방법으로 썼는데 대체 증빙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료를 자부담으로 하는데 그 계좌 이체가 정확하게 된 것을 대체 증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그 건물주에게 건물주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계좌 이체를 했음을 대체 증빙할 수는 있으나 자부담을 통장을 만들지 않아서. 그러니까 개인 통장이나 다른 모임 통장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신 경우잖아요. 네, 건물주한테 이 사업에 관련돼. 원래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예산할 때는 보조금과 자부담 통장을 만들어서 사업비와 구분할 수 있게끔 통장을 사용해요. 아니면은 자부담 통장을 따로 안 만드시더라도 영원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마을 만들기 사업과 구분화해서 사업비를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사업 하반기에 거의 다 와 있잖아요.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통장에서 정확하게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 시간에도 이렇게 하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미리 센터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경우 지금 모임명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쪽 모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되셨다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예산이 30만 원인데 통장에 30만 원 입금한 것이 아니고 사용 예정 금액만 입금하고 동일 금액 지출 형식으로 운영했을 경우 나머지 미사용 금액은 통장에 입금 안 할 시 보고서에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게 앞에 보시면 총표라고 있잖아요. 그 총 사업비에서 자부담 실행계획서대로 작성을 해주십니다. 자부담을 30만 원 쓰기로 하셨으니까 30만 원이라고 적으시고 집행액 자부담에 보시면은 30만 원 다 안 쓰셨으니까 20만 원 쓰셨으니까 20만 원만 쓰신 간 넣으시고
자부담 집행 잔액에서 10만 원 안 쓰신 걸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시에 보면 딱 표시가 날 거고, 그리고 자부담 중에서도 20만 원을 어디다 쓰셨는지, 강사료를 쓰셨는지, 홍보비로 쓰셨는지에 대해서 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자부담 20만 원을 썼다. 그래서 강사료 10만 원 쓰고 홍보비 10만 원을 자부담으로 썼다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원래는 저희가 애초에는 이왕이면 돈이 여유가 되시면 한꺼번에 돈을 넣고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벌써 그렇게 진행이 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통장에 105만 원 외에 20만 원가량 더 들어갔는데 나머지 금액을 인출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자부담을 105만 원만 쓰시기로 했는데 20만 원 다 넣으셨다면 인출을 하셔야 되겠죠. 그냥 그렇게 하시고 뭐 오류 너무 많이 입금하여서 인출하였다. 뭐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은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지금 화분 10개의 꽃을 심었는데 모두 찍어야 되나요? 하셨는데요. 이거는 따로따로 안 찍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대략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찍진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아, 그렇게 만약에 그게 하기 힘드시면 몇 개만 찍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업 성과물이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사료 질문도 많이 나오셨거든요. 예? 아니, 네. 강사료를 온라인 계좌 이체 시 이체 영수증은 어떻게? 또한 세금계산서와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체 영수증은 인터넷 뱅킹을 하시면 이체 확인증을 인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체 결과 확인이나 거기에 보시면 인터넷 뱅킹 들어가시면 인쇄하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거의 다 돼 있고요. 이게 이체 확인증이 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보시면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수수료는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체 확인증을 보면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지만 인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체 확인증이 인쇄하기가 너무 우리는 할 수 없다. 폰뱅킹을 하셔서 우리는 이체 확인증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통장 인쇄하시잖아요. 그거를 복사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빨간 줄이나 형광펜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첨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출결에서 하나에 이체 확인증이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이 세금계산서가 강사료 지급했을 때 또 아까 앞전 시간에는 강사료를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아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강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업자가 있으신 게 아니고 대학교 강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무슨 학원에 소속되시다니 그 근로자이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따로 없으시기 때문에 아까 강사료 청구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영수증으로 대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따로 발행받지 않으시고 강사료 청구서와 그 지급 내역서, 사진 같은 거를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자 등록증은 만약에 세금계산서 미리 여기 말씀드리는데 발행하셔야 될 경우 여러분들 같은 단체 승인 그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받기가 어려우시니까 저희 다음 카페에다가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사업자 등록증을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보셔서 그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1회만 부른 강사인데도 강사료 청구서, 지급 내역서 둘 다 필요한지 1회만 부른 강사라고 해도 청구서, 지급 내역서는 다 필요합니다. 청구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수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껌껌이 긁을 때면 영수증 하나하나 받으시고 하나하나 지출결에서 작성하듯이 청구서는 일일이 다 받으셔야 되고요. 한 사람이 5번 왔으면 5번 다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날짜 오셔서 강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강의하셨다는 영수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다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급 내역서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급 내역서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강사료 지급 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거 송금 수수료, 이체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체 수수료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비 내에 저희가 예산 편입 안 되신 분들은 편입하셔서 사업비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업 진행비 내에서도 보면은 다른 거, 뭐 축제 비용을 150만 원 잡았는데 거기서 한 2만 원 정도는 빼서 이체 수수료로 쓰겠다 해서 이체 수수료 예산 변경 신청서 작성하셔야 되겠죠? 이체 수수료 2만 원 잡으시고 그리고 그 마을 축제 비용 148만 원 그렇게 줄여서 그 내에서 이체 수수료 하시는데 강사료를 25만 1,000원 나갔다. 그러니까 강사료는 25만 원인데 수수료 이체 송금 수수료 1,000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강사료에 관련된 지추결에서 한 장, 그 이체 수수료에 관련된 지추결에서 한 장, 두 장이 발생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체하면서 송금 수수료라는 또 하나 건이 사업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장을 작성하셔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는 각 지출마다 쓰나요? 예, 지출결의서는 통장에 인자되는 거 모두 다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건건이. 불편하시지만 1번부터 10번까지 통장에 인자됐다. 그러면 지출결의서 10장이 나와야 되고요. 그 관련된 증빙 자료는 다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10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단위 사업을 한 달에 한 번 행사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작성을 하나요? 이거는 단위 사업 결과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프로그램 하나 끝날 때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할 때마다 쓰시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그는 뭐 마을 축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축제를 하려면 회의도 하고 그거를 또 모여서 또다시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모집도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축제를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축제가 끝나고 최종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단위 사업 결과 보고서를 거기다 대신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공연팀 섭외는 인건비인지 사업 진행비인지 이거는 혹시 어느 팀에서 작성해 주셨는지. 이거 공연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사업 진행비 같은 경우로 무슨 행사를 크게 치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사업 진행비 내에다가 공연 진행비 뭐 그렇게 하셔서 예산 편입해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승인 결제자는 누구인가요? 내부 승인 결제자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드셨을 때 보시면 대표자는 정해져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회계 담당자도 정해져 있으실 거고, 그래서 작성자 하셔서 맨 앞에 그 예산 변경 신청서가 보시면 담당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사업 진행을 하신다든지 회계 담당자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을 정하셔서 하시면 되고, 검토자는 뭐 중간에 대표한테 가기 전에 또 누군가 한 명의 단계를 거쳐야 되겠다 하실 경우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하시면 되고, 저희가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하신 내부 안에서 이건 지추결의서는 그러니까 지추결의서 만든 사람, 이 예산 변경과 지추결을 쓴 사람이 담당자가 거의 다 대부분이 될 거고요. 검토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대표한테 가기 전에 누가 한번 또 서류를 검토해 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 검토자가 되는 거고, 대표자는 최종 결제, 이 돈을 이렇게 쓰도록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전체적인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신 분이 대표가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자료 파일은 어디 있나요 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 다음 카페 보시면 2014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사업하신 거라든지 궁금하신 내용들이 올라간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산보고서라든지 종합보고서 양식은 또 올려놓을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다운받아서 거기에 한글알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장소 대관비가 50만 원이 넘어도 견적서가 필요한가요? 장소 대관비 같은 경우도 50만 원이 넘으시면 이왕이시면 비교 견적서를 넣어주셨으면 저희는 좀 고맙겠습니다. 장소 대관료뿐만 아니라 인쇄비뿐만 아니고 50만 원이 넘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확인해 봤더니 여기가 가장 적합해서 사용하셨다고 해서 견적서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과물을 저희 같은 경우 학당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책자를 만드셨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그때그때 하셨다는 거니까 사진을 찍어서 한꺼번에 하셔서 거기다 설명을 넣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제출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그렇게라도 제출을 해주실 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에서 보고서를 다 작성해야 하나요? 하셨는데 이게 정산보고서하고 종합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산보고서와 지추결의서 그리고 종합보고서는 1년의 사업이 성과가 다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보고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신 팀들은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성과사진을 그럼 2번 제출하는 건지 단위사업 보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위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종합보고서 안에서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셨을 거예요. 아이들과 뭐 프로그램, 전래놀이, 아이들과 뭐 책거리 한마당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한 2-3가지 작성을 하셨을 건데 그러면 아이들과 하는 전래놀이에 대해서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위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책거리 놀이, 책놀이 했던 거 프로그램 그것도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신 거잖아요. 그것도 단위사업 결과보고서.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단위사업 결과보고서 2개가 나오시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2개 진행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사업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종합보고서에 약간 축소보고라고 사전에 미리 좀 작성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임 단체명을 여러분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사업기간은 아이들하고 전래놀이 하는 거를 한 달 동안 진행하겠다. 201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적상하시고 단위사업명은 아이들과 함께 전래놀이 참여인원은 10명 그리고 사업 목적은 아이들과 전래놀이 뭐 알아보기 뭐 그리고 사업 목적을 하시면 되고 사업 진행 방식은 전래놀이에 함께 해보기 뭐 윷놀이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비석치기를 해봤다든지 그런 거 이제 하셨다는 거 기대 효과는 아이들과 함께 전래놀이를 알게 되었고 전래놀이를 뭐 아이들과 함께 다시 더 해보고 싶다는 그런 효과가 생겼다든지 활동사진 이제 전래놀이 하신 거 이제 회의부터 애들하고 함께 해보신 사진이 나오시겠죠. 간략하게 설명드린 그런 사진을 1-2장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위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성과 사진을 2번 제출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단위사업 결과 보고 있고 단위사업 결과 중에서도 조금 더 종합 보고서에 넣고 싶다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2번 되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이렇게 1-2장 정도 뽑아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거의 다 진행이 됐는데 혹시 더 있으신가요? 이력서하고 통장사본이 받기 그러니까 통장사본하고 등본은 받기 어렵다고 했더니 그건 안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후로 안 했거든요. 네, 초반기에 한 저희가 5월달에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너무 받기 어려워해서 그거는 안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뭐 안 받았어요. 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 한번 제가 그때 교육을 진행했을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교육 때는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 저랑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에 설명이 부족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 강사료 지급할 때 강사료 통장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은 생략하여도 된다고 했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제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카페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도 그 회의록에다가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책자에 그렇게 돼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놓고 숙지를 못하고 있었네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카페에다가 정확하게 내용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예. 마을 이 아이들이 3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한 달에 한 번마다 이 사업 결과 보고서를 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죠. 그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신데 한 달에 한 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 뿐이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한 번. 네, 한 번. 그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일 뿐이지 그거를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회의를 한 그 회의록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한 번처럼 해서 회의록은 회의비로 관련돼서 돈을 쓰셨을 경우 회의록은 안 쓰셨으면 안 되고요. 회의를 하신다고 해서 회의 식대를 쓰셨다든지 아니면은 회의 다가비를 쓰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경우에는 회의록하고 회의 참석하신 분들 그런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되고 회의 관련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그렇게 작성하지 않으시고 지추결의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서식을 오늘 설명하신 거하고 저번에 책자 주신 거 서식하고 다 이제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서식을 다 어디서? 그 서식은 저희 다음 카페에다가 상반기 교육하면서 지추결의서라든지 관련된 내용은 올렸고요. 정산보고서하고 종합보고서 양식도 다음 카페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예, 거기서 다운 받으셔서 하시고요. 종합보고서하고 정산보고서는 이왕에 작성하시면 파일로도 저희 센터에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거를 파일로 책자로 인쇄를 할 수도 있고 그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또 이렇게 같이 연락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파일로도 같이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가 붙어 나와 있는 거 500만 원 받은 거에서 이자가 생긴 거예요. 네,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정산 보고서라고 있으시죠? 정산 총괄표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로 해서 보조금 이자 발생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자 발생액 별도 표시라고 있죠. 이거는 쓰시지 마시고 사업비로 반납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업비로 쓰실 수 있으신 거는 맨 처음 저희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라고 찍힌 200만 원이면 2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그것만 사용을 하시고 그 위에는 다 반납을 하시면 되고요. 카드를 일부 보조금 집행카드가 아닌 메가 캐시백 카드 그런 식으로 발급받으신 분들은 그 사용 금액의 몇 프로 정도가 현금으로 전환되는 것도 통장에 들어오신데 그것도 이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자로 입금을 같이 넣어서 해주시고 옆에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캐시백 입금액 몇 원 해서 같이 이자하고 함께 같이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강사료 지급 내역이요. 매월 이제 연중 5회를 했다면은 월 1회씩. 그럼 지급 내역서는 매월 작성해요. 마지막에 지급 내역서는 통장에서 돈 나갈 때. 만약에 만약에 3월 달에 했으면 3월 달 또 한 건 써놓고 4월이면 4월 또 넣고 이래. 네. 강사료 지급 내역서는 통장에서 돈이 나갈 때 실질적으로 강사료 아까 소득세하고 주민세 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사료 청구서하고요. 강사 강의 확인서인가 있었죠.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강의 확인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다 받으셔야 돼요. 제가 강사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청구서로 영수증을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청구서는 근데 또 확인서라는 게 있잖아요. 강사 확인서요? 잠시만요. 강사료 청구서만 있는데요, 선생님. 청구서만 있어요? 네, 청구서만 있습니다. 네. 확인서하고 청구서 아마 같은 의미이신데 그게 청구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청구서하고 지급 내역서. 네. 결과물을 저희는 올 때마다 회의록 작성을 받거든요. 그 회의록 작성한 거를 결과물로 해서 내게 되나? 결과물이 아까 단위사업 결과 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거의 좀 단위사업 결과 보고서는 또 따로 간략하게 좀 회의록에서 내용을 조금씩 발췌하셔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 장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보고서. 예, 그 내용 중에서 추려서
그 내용 회의록에 거의 다 보면 평가를 하셨다든지 내용 오고 가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 회의록은 말 그대로 회의를 하신 거지 종합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종합보고서는 1년 동안 사업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나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고 이건 좀 아쉽고 다시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회고의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회의록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지추결의서에 첨부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결과보고서가 자기네 회원들 간이나 뭐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그 공유하기 위해서 책자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교육한다고 해서 저런 책자를 만드시는 경우가 작은 책자 같은 경우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책자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만약에 간략하게 얘기하면 전단지 같은 거 우리 이런 행사한다고 해서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워낙에 많이 만드시니까 성과물은 안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성과물이 되겠죠. 예, 딱 봤을 경우. 회의록은 그냥 기록인 거죠. 기록. 성과물이 아니고 기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혹시 더 이상 네. 강의용 나가고 그럴 때요. 강의 나갈 때요? 그 사람이 이력서가 될 때 주민번호 그거까지 다 해서 첨부를. 아니 이력서에는 주민번호 꼭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자리만 받지 없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으십니다. 예. 이력서는 쓰시는 분들마다 다들 좀 양식이 다르셔서요. 꼭 그렇게까지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더 질문사항이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궁금하시거나 좀 더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계시면 카페나 저희 사자센터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한 147개 단체가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업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상담도 솔직히 전화 통화도 안 되니까 카페나 메일로 꼭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카페에 가시면요. 2014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저희 아마 글을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저희 오늘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